네,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7번째 공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오후이고요. 본 공연 전에 오늘은 특별한 음악 손님이 오셨습니다.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신인데요. 제가 평소 너무 좋아하는 가수이고 아름다운 선한 영혼에서 우러나는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최근에 3집 앨범 내신 거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근데 앨범 주제가 참 특이합니다. 앨범의 컨셉이 죽음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제 뭐 죽음을 주제로 해서 거창하게 내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네. 곡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삶의 약간 단상들, 네.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 있으니까 그 끝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많은 걸 바라진 않아 어쩌면 큰 욕심 있지도 몰라 그냥 건강하게 재밌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도 나가 뛰놀자 멍멍멍 맛있는 걸 많이 먹자 멍멍멍 오늘도 하늘을 보자 멍멍멍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있으니 도심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많은 시간들을 지켜온 곳 그 안에 가게만큼 오래된 주인이 있다 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며 말하지 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지 이 한결같은 사람. 네, 저는 이제 시어머님하고 결혼할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 당연히 이제 애를 딱 낳으니까 이불을 딱 지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랑 남편은 야 우리는 남녀 그러니까 부모 성을 같이 쓰자 한글 이름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6자를 지었어요. 큰애 이름 6자예요. 보통 명절 때 우리가 그 절하면 어머님 어르신들이 그래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늘 올해는 꼭 아들 이름 바꿔라.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은 어머님이 니네 이름 안 바꾸면 내가 집을 나가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되게 어머님 말을 잘 따르는 편인데 그 이야기 하니까 어머님 집을 나가셔도 이름 바꿀 수 없습니다. 우와. 최근까지 지금도 어머님은 아들 이름을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경비노동자 인권법을 강은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또 그와 유사한 법을 공동 발의를 하셨죠. 민병대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법률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직장 갑질이 많아지면서 직장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직접 고용인이 아니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직장 갑질을 근절하는 거기 안에 그 3자에 대한 괴롭힘도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하는 안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뭐 다양한 방식의 건축이 많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는 이 뭐 경비 노동자나 또는 뭐 청소 노동자나 이런 분들도 3자에 의한 괴롭힘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좀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비원 인권 실태 조사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인권실태조사법이라는 그 법명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법에 이 내용을 좀 담은 거예요. 그런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해서 공동 발의를 한 건데, 즉 이 관리 위탁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경비 아저씨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이 하는 부분이 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좀 들어갔으면 좋겠던데, 우리 강은미 의원님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네, 그 직장 갑질을 근절하는 거기 안에 그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맞춰서 이게 단순 경비업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이거하고, 그리고 고용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분들한테 더 큰 문제여서 요거는 또 다른 면으로 좀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일단 업무가 너무 잡다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일단 좀 갖추는 게 사람들마다 그게 먼저 되고, 또 법과 함께 맞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 핵심이 문제 제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네.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지금 이대로 잠들고 싶어 가슴으로 널 느끼며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싶어. 감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가 또 이제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때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셨잖아요. 실제 사망하는 노동자들만 1년에 2,000명이 넘지요. 1년에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급부터 3급 장애를 받는 분은 평생 노동력을 상실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1년에 450명 정도 돼요.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의 문제이거든요. 적어도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켜서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러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률입니다. 고의성이라는 게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그럴까요? 가령 구의역 김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잖아요. 거긴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청이 하청을 줄 때 이 용역비를 한 사람만 할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고의성이죠. 그러니까 저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고의의 가장 약한 단계가 미필적 고의고, 그 다음에 고의가 없었을 때, 실수로 나왔을 때가 이제 과실인 건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정할 때 이 내심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 조치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즉 형벌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이거에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첫 번째는 이게 지켜질 것이고, 그래서 경영자를 책임에 두는 것은 이 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의 10분의 1을 물게 하는, 그래서 이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하자.
지금 가늘고 길게 계속 예술 활동을 하신다고 직업 배우라고 나는 직업 배우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안전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좀 새로운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만 해도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관심권 밖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속상해만 하지. 저도 극단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무대 위라는 공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공연하다가 팔이 빠졌던 후배도 있고 암전 속에 막 등퇴장을 해야 하니까 안전상의 문제들도 생기고 그러면 다 그냥 아유 조심해야지 뭐 하고 넘어가는 연극하니까 그런 일도 생긴다 그냥 그러면서 비일비재하게 생기죠. 어쩔 수 없이 무대라는 네. 공간이 앞에서 바라볼 땐 밝지만 뒷 공간들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예 저도 선배 입장에서 더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정 이슈에 대해서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이번에 2년간 4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그 부정 청탁으로 인해서 채용이 됐다 금융권에서 그런 얘기를 국감에서 이번에 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은행 채용 비리 때문에 아주 난리였거든요. 몇십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몇백 명이 있었고 이번에 채용 비리를 했던 분들, 은행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판결이 났어요. 일부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첫 번째는 부정청탁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 그 개인 분들한테는 죄송한 노릇이지만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정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용 네.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당했던 떨어졌던 그 당시에 떨어졌던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번에 채용이 취소된 사람만큼 특별 전형을 해라. 그래야지 최소한의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던 분들 이분들이 또 그 산하 단체에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직이 보여주는 시그널이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우리 조직이 다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리가 있는 경우가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소급되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다른 사람들의 기회까지도 그냥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거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박우상 배우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서요? 국감을 하면은 네. 그래서 뭔가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거기서 지적된 것들이 시정이 되는 것들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떻게 되고 네. 일단 그 이제 국감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 중에서 이건 정말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국감 결과 채택을 합니다. 결과 채택을 할 때 여기는 징계나 뭐 이런 게 필요해. 이거는 감사가 필요해. 뭐 이거는 시정.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뭐 하면 좋겠어. 이런 그 조치들을 마지막에 다 또 채택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국정감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방적으로도 이번에 그 제시한 것처럼 계속 그 행정의 문제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로 채택되진 않아요. 근데 국정감사는 결과로 채택돼서 남는 거죠, 기록으로.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조치를 해야 하고.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같이 붙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 정책이 또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홍수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이건 홍수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다, 기후 위기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훨씬 더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민들이 이 위험하게 느끼는 것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펼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크게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 말고 이제 우리가 그 내연 자동차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많거든요. 이걸 줄이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민 의원님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지구가 좀 더 이 안전하게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산업 재편이 몇 년 안에 심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산업 재편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님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30년 뒤의 모습을 어떤 것을 물려줄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끔찍하다. 그것이 어떤 다른 사회 환경, 불평등이 심화된 그런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일 때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을 때 정치권은 무서워서 말 못했거든요. 시민들이 나서서 그 힘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평화롭게 만들어낸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를 벗어나는데도 국회도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시민들의 그 큰 힘으로 정부가 결단하게 만들어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나쁜 지구를 물려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다니기 힘들어야 되고 자전거가 다니기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가장 가차선은 저속 차량, 자전차 20km 이하로 다니는 이 자전거가 달릴 수 있게 하고 가운데 1차선은 차가 좀 밀리게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선도로에서 자전거 하이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금액적으로도 훨씬 쌉니다. 그리고 저라면 정말 상쾌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기에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하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령 신호 체계도 그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우리는 연동형이라고 해서 출근할 때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차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걸어간 사람들은 신호등마다 걸려요. 도로도 그렇지만 신호 체계 자체도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래서 자가용 타고 가나 버스 타고 가나 자전거 타고 가나 비슷한 시간이 되면 그러면 시간 아끼느라고 자가용 타는 것들은 줄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시민 구성원의 한 사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비보호 우회전들 횡단보도가 있을 때 저도 어떨 때는 자동차 운전자이고 어떨 땐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안 멈추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들이 생각들이 그것도 같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일이 아닌가.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아직도 50년 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전태일 3법을 발의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노조할 권리, 모든 일하는 사람 노조할 권리,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세 개를 꼭 통과시키고 싶고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부터 철거촌에서 철거 반대 투쟁,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철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빈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이번 국감 때 대기업 건설사의 갑질들을 많이 봤어요. 이번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에는 대기업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 반드시 잡겠습니다. 농반, 진반, 직업배우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의 꿈은 제 직업명은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좋은 이야기 하나가 세상을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진 못하겠지만 좋은 이야기로 기분 좋게 자꾸 두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지라는 다짐을 하면서 안전은 권리다. 안전을 잡아라.